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가 미국 현지에서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관세 전쟁이 가시화한 뒤 처음 열리는 한미 양국 재무 통상 수장의 대면 협의입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현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요. 일단 양국이 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7월 8일 이전까지는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자. 뭐 이렇게 일단 그 부분은 뜻을 모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90일 유예 기간 준 거 끝나는 시점 전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호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네.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빨리 조기에 좀 얻어내고 싶어서 네. 우선 협상을 이제 5개국 지정해서 했는데 우방국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이어서 네네. 두 번째로 그런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세 유예가 종료된 7월 8일 이전까지는 좀 뭐 모든 합의를 끌어내자 약간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제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나 품목별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뜻은 전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네. 실제로 부과한 관세,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는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네. 25%, 그리고 이제 기본적 보편 관세라고 하는 모든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10% 부과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60여 개 국가 남짓한 국가들에 대해서 적자 폭이 큰 거 중심으로 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지금 부과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반부 두 가지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관세고, 품목별로 한 거 중에 이제 우리가 민감한 게 아무래도 철강과 자동차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예외를 우리가 요구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걸 받아들여 줄지는 조금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는 네. 이제 그거를 뭐 실제로 25% 우리가 부과받았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미국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오퍼를 하느냐, 제시를 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느냐, 그게 이제 7월 8일 전까지 저희 대표단하고 미국하고 이제 풀어나가야 될 이런 협상 의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니고시에이션 네. 딜이네요. 네. 한마디로 이제 딜을 해나가는 건데,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출국을 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거 보니까 이제 뭐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성급하게 막 성과 거두려고 하기보단 뭐 그게 되지도 않겠지만 치밀하게 일단 탐색하고 좋은 결과 도출하기 위한 길을 잘 깔고 오겠다, 자락을 깔고 오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자, 최 부총리가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상무 부총리가 와서 이제 세부적으로 네. 8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다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뭐 탄핵 파면 당하고 조기 대선이 이제 한 40여일 뒤면은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장관 두 분이 이제 대표로 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이잖아요. 40일 정도 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유예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요하는 사안이라든가 네. 상당히 이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행 체제 하에서 네.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득을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한된 범위지만은 미국이 요구한 사안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당면한 문제가 상호 관세를 좀 없애든가 대폭 낮춰주든가 그리고 네. 품목별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의 예외 조항을 좀 우리한테 적용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관철시키는데 너무 서두르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정치적 사실은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요즘 최근 상황이 트럼프가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지표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대국들의 반발, 네. 그 중국이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도 사실 기분은 안 좋죠.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냥 관세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네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풀려나가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자기의 그 성과, 관세 정책 이런 거가 성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약간 좀 서두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약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뭐 서두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밀어놓고 그냥 떠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의껏 뭔가 지금 그냥 차기 정부 누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뭐 플랫폼을 구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지금 형국이 어떻게 보면 막 처음에 막 관세 때리고 이럴 때 미국이 의기양양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약간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역풍이 있으니까 미국이 덤비고 우리가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 뭐 계산법이나 논리나 이게 어디 교수님 좀 잘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논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주 심플하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예를 우리나라하고 교육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1,400 작년에 한 1,300억 불 조금 넘게 이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자기네가 적자를 본 규모 있잖아요. 그거를 분자로 놓고 수입액을 분모로 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한 그게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의 반을 우리가 그러면은 오퍼를 하겠다 해서 25%를 부과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관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지적이 됐지만은 뭐 우리가 미국한테 부과하는 관세는 0.7% 수준이고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게 한 0.2% 남짓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감한 몇 개 품목 빼고는 관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공식 아주 심플한 이런 정치적으로는 그게 이제 설득력이 그러니까 적자를 우리가 많이 보는 국가다라는 거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식일지는 몰라도 뭐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정당화되기 어려운 뭐 그런 공식이죠. 자, 특히 우리 측에선 액화 천연가스 수입과 조선업 협력 패키지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에 해줄 수 있는 부분,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게 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우리가 적극 활용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조선업은 뭐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제조도 그렇지만은 유지보수 관리 이런 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제조 기반이 좀 많이 와해됐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세계 2위 정도의 그 조선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월등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트럼프가 먼저 협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안덕근 장관이 뭐 설명 일부 한 거 얘기를 보면은
그 조선업의 어떤 생태계, 뭐 인력 양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서 미국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네. 그게 조금 어느 정도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미국이 이번 통상협의에서 방위비를 연기할 거란 우려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한미 FTA 개정 소고기 수입 확대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 제가 아까 언뜻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100% 확신 못하겠지만 어쨌든 협의 초반에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거는 어디 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보세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행 체제 하에서 방위비를 이렇게 막 10배 가까이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수용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권한도 없죠. 없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미 우리가 12차 그 방위비 협상을 맺어서 네. 2030년까지 5년 동안 거를 이미 다 스케줄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의를 해서 사이닝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번복을 하고 뭐 더 많은 방위비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라면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을 가능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예, 보지만은 예, 예.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90일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90일 이전에 어쨌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네. 뭔가 가져와서 자기가 이렇게 압박을 했더니 미국한테 유리한 걸 많이 제시하더라. 그래서 네.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방위비를 엮어서 관세 문제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네. 미국으로서는 이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상당한 유리한 카드 일본처럼 이렇게 네.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스탑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스탑돼서 뭔가 진도가 안 나가요. 협상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조선업이라든가 LNG 가스를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입을 확대하는 거 그거는 뭐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뭐 투자를 어느 정도로 확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면은 그게 네. 자기의 성과고 홍보고 뭔가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굳이 방위비를 엮어가지고 결론도 안 날 것 같은 거를 할 의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느냐. 배제시켰냐? 절대로 그럴 리는 그건 없습니다. 아니고 그건 언제라도 날아올 수 있는 새 가능성이다.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건 이제 시기의 문제지만은 네. 그렇게 길지 않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문제는 분명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협의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것은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미국 측에 이해를 요청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측에서 나온 그 이제 반응이랄까요? 협상 끝나고 그 장관들이 이제 얘기한 것들은 미국은 성공적인 협의였다. 만족하는 분위기고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네.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숫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뭐 1,000억 불을 뭐 LNG 수입을 늘려주겠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이제 우방국 중심으로 해서 5개국을 선정해서 일본 다음에 우리 이런 식으로 먼저 협상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이제 중국의 반발을도 무마하면서 내 정책이 맞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뭔가 미국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조선업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장관이 네. 오퍼를 한 건 있죠.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생태계 구축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안 했겠지만은 LNG 수입이나 또 우리가 이제 일부 무역 수지 적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적자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여객기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가 고가 군수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농산물을 일부 좀 확대한다든가 등등의 방향성 같은 거는 제시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방향성.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약속은 아니더라도 예. 구체적인 약속은 이제 언급. 그 다음 주부터 열리는 이제 실무 협의에서 그렇죠. 예.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방향성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미국이 약간 그 구미 당길 만한 그런 부분에.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협상장에 깜짝 방문할까? 이것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타나진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미 간의 포괄적 합의는 대선 이후에 새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맺는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예측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도 있고, 조금 서둘러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좀 내자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사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중심엔 누가 봐도 중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 좀 우리 쪽에 동참해라.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민감한 첨단 품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뭐 바이든 정부 때서부터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수출 규제나 기술 통제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이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오히려 자기네가 무슨 자유무역의 선봉장인 것처럼 하면서 세를 규합해서 같이 미국에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몰아나가는 거에 대한 뭔가 이제 경계심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중일 FTA 뭐 장관들끼리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거 사진 찍혀가지고 좀 놀랬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중일 FTA 같은 것도 지금 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얘기 나온 지가 뭐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별로 진도가 안 나가다가 중국이 좀 다급하니까 뭔가 적극성을 보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한 건데 굳이 우리가 그걸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게 바로 되지도 않아요. 바로 되지도 않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FTA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무역 협정 같은 거를 계속 해왔고 그거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기네가 생각하는 소위 기술 패권과 관련된 중요 산업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나 이런 거는 상당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는 한중일 FTA를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섹터나 부분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미 기존에 제재 조치가 있었고 그거에 존중되는 선에서 예를 들면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를 한중일 3개 국가가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관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RCEP이라고 하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거가 15개국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메가 FTA인데 거기에 이미 뭐 한중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3개 국가가 좀 더 결속력 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선언 정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중국이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한중일 FTA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영토 문제도 있고 뭐 위안부 문제 등등해서 앙금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한일 FTA 자체가 얘기는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잘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국면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다 없던 일이 되고 뭐 한중일 FTA를 뭐 내일 맺자.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논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올바로 이해했다면 여하튼 미국이 민감하게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제껴두고서 하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미국이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관세 정책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최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한일이 중국과 같이 뭐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상당히 좀 뭐라 이렇게 세심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 생각.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뭐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뭐 자기네가 뭐 우리한테 뭐 속에 있는 거 다 내주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글로벌 관세 전쟁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강도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뭐 당하면서 당했다 할까요? 어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지고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든지 다변화 전략이라든지 종합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네. 세상이 이제 힘의 논리에서 돌아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호주의,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전부 자기네 나라가 최우선을 내세우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소위 가트나 WTO 체제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돼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내수 시장 규모를 더 키워서 네.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내성을 생기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네네. 그러나 우리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주력 산업들 그리고 그 대기업들 네네. 보면은 내수를 지금 궁극적인 어떤 시장으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는 글로벌하게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상당히 이제 대규모로 네네. 중구장대한 사업들을 키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그 동안에 이제 다자체제 가트 WTO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네. 기조 자체는 저희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특정국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커져서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미국 의존도가 교육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고 중국 의존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한때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한 26%, 4분의 1 이상이 다 중국으로 가는 네네. 거였는데 미국이 한 13% 정도 됐었는데 그게 네. 이제 거의 비슷해져서 둘 다 한 18% 이 그래요? 수준으로 해서 중국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육과 투자 의존도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여과 없이 우리한테 이제 가해지는 이런 네. 소위 이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차제에 이번에 좀 해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교역선, 수출선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해서 네. 우리가 FTA도 많이 체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체결한 FTA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EU가 됐건 아세안이 됐건 또 요즘은 이제 FTA를 따로 부르진 않지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제3세계권과의 협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정국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하고 무관하게 하여튼 우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고 결국에는 뭐 추격차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네네. 우리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뭐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이제 동태적인 어떤 그 다이나미즘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에서 직접 저기 생산해서 뭐 미국인이 어디로 갖고 가는 그 제품들도 있지만 뭐 베트남이니 뭐 캐나다니 멕시코 이런 데서 우리 주력 상품들 저기 제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나라들하고도 뭐 물밑에서라도 이렇게 공동 대응이랄까 이런 것도 암암리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될까요? 물론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예전 현실적으로. 베트남 예.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이 우리보다 미국의 흑자 보는 규모가 더 큽니다. 네네. 그게 이제
베트남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생산 기지를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은 상호관세가 45%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네.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투자 위치, 로케이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도 물론 이제 긴밀하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한때는 중국으로 너무 많이 몰려갔고 거기서 뭔가 리스크가 생기니까는 베트남 쪽으로 또 많이 몰려갔고 네, 네. 이런 식의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 배치를 이제 너무 한 군데다 이렇게 올인하는 식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자, 7월 패키지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과도기의 현명한 협상 전략은 이런 거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낼 수 있게끔 네. 자, 그 판을 정지 깐다. 작업.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단도 얘기했지만은 플랫폼 내지는 소통 창구 그리고 미국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결정권이 있는 협상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거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뭐 필요하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무작정 이렇게 뭐 움츠리고 미루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피해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피해를 가급적이면 조기에 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부분에서는 카운터포를 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